약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악의적인 세입 그 점유자는 그 주소를 조금씩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 지 1층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제가 명도를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점유자는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이런 경우는 법적인 절차를 빠르게 밟는 게 좋습니다. 또 제가 소유주인데 제가 소유한 부동산에 어떤 사업자나 법인이 있는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없다는 것이 좀 답답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4살 박창근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관리,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전업투자자이고, 제가 받은 대치동 아파트 지하상가는 전용 면적 30평 정도로 되는 상가로 2021년 10월에 경매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합기동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금액은 7억 좀 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고요. 구분 상가의 임대료 수익률 관점에서는 3% 정도여서 싸게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시지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평당 3천만 원에 받았으니까 그 공시지가에 비해서는 50% 정도 금액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로서 서울의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갖고 싶었고, 주말마다 대치동에 갔을 때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임대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또 재경매로 나온 물건이라서 감정 가격이 2018년 기준이라 감정가가 시세 대비 매우 낮다고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까지 장기 보유하자는 마음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입찰 전에 경매지와 현장 조사를 통해서 7, 8년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경매지상으로는 점유자는 이제 공사 대금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무단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점유자는 아니라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낙찰 후에 그 명도를 거치면서 점유자 외에도 법인이 3개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법인 3개 이외에는 추가 점유자가 없어서 강제 집행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유치권은 해당 물건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공사 비용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치권이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 등을 점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물을 공사한 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 그 건물을 점유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유치권은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지만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않고 우선 변제권도 없어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요. 간혹 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테리어 비용은 유치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 저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용인 경우는 주소지에 전입세대 열람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세무서에 문의를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세무서에서는 소유주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낙찰 후에 법원에 정보 조회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근거로 해서 세무서에게 공문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악의적인 세입 그 점유자는 그 주소를 조금씩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 지 1층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여러 법인을 넣으면 그거를 세무서도 검색을 할 때 모두 다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을 또 해야 돼. 다시 또 그걸 상대로.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최악입니다. 명도 협상을 할 때 해당 점유자와 얘기를 했을 때 자기 물건지에는 3개의 법인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이제 3개 법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힘들죠. 근데 이게 정말 이거는 악의적인 점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서 좀 몇 분 보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3개 중에서 한 곳은 아예 없었고요. 한 개 법인이 이제 자금을 대는 대출업을 하는 법인이었는데 걔는 없었고, 2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파티션이 나눠져 있어서. 낙찰을 받고 나서 이제 명도 소송을 먼저 하기 전에 점유자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만나서 이사 날짜나 이사비, 또 권리금 보상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권리금 보상까지 협상을 해서, 협상이 잘 되면은 소송 같은 건 필요 없고요. 그냥 명도 확약서를 잘 작성해서 이사 날짜에 대한 약속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경매는 이제 인도 명령 제도가 있는데요. 점유자랑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인도 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인도 명령을 받으면은 명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권이 있어서 인도 명령이 거부되었고요. 그래서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도 소송을 진행해서 이겼을 때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중에 점유자가 변경이 되면은 명도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 처분을 말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점유자가 바뀌면 명도 판결 이후 새 점유자에게 소송을 다시 걸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명도 소송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을 납부 후에 먼저 점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법원에는 인도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으로 점유자를 만났을 때 점유자분은 본인이 7년 전에 이 물건지에서 어떠한 채무가 있었는지,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사비로 4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명도 비용이나 이자를 생각을 해도 4천만 원보다는 차라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안은 거부를 했고요. 그 후에 점유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점유자는 상가를 임차로 쓰고 싶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증금도 입금을 안 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을 끌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유치권이 있다고 해서 인도명령은 거부가 되었고 저는 점유이전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점유이전 가처분 계고를 하러 가는 날 유치권자 이외에 법인 3개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법원에 사실 조회를 요청을 해서 제가 가진 부동산에 있는 법인과 유치권자를 모두를 대상으로 점유이전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잘 나오는데 보통 저렴한 곳이 300만 원, 비싼 곳이 7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 이제 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비용도 따로 들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필요하다면 형사고소까지 하게 된다면 형사고소 비용까지도 듭니다. 그 후에 이제 명도소송이 이기고 나서 강제집행을 하는데 강제집행 비용도 이제 침해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명도하는데 들었던 총 비용은 법무비가 한 600, 그 다음에 강제집행 비가 600 정도 해서 한 총 120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소송을. 근데 강제집행을 당하신 분들에게는 보통 재산이 없으시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요. 저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 점유자가 혹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상가를 빨리 써야 한다면 상대방과 대화했을 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을 요구했을 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이거 다음 달에 공사를 해서 여기를 실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혹시 다음 달까지 나가줄 수 있니?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낙찰받았을 때 대출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명도소송이 1년 정도 진행이 된다면 그 1년 동안의 이자 비용을 미리 계산해서 협상을 할 때 점유자에게 일부 주는 것도 좋은 협상 방법입니다. 제가 낙찰받았던 2021년의 경우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자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2년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 35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기간 1년 2개월 동안 이자 비용만 한 4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명도를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점유자는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이런 경우는 법적인 절차를 빠르게 밟는 게 좋습니다. 또 제가 소유주인데 제가 소유한 부동산에 어떤 사업자나 법인이 있는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없다는 것이 좀 답답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모든 문제는 시간과 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입찰할 때부터 내가 걸릴 시간과 들 비용을 어느 정도 미리 계산을 해서 상황마다 잘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